안녕하세요. 이에프레스 채널입니다. 수십 년 된 구축고시원 4,500만원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리모델링을 예쁘게 하려면 꼭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예산이 많다면 좀 더 화려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게 바로 예산이겠죠. 적당한 비용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고치고 싶다는 게 현실적인 고민일 거예요.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곳도 그런 사례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수십 년 된 구축고시원 30년 가까이 된 이곳은 곳곳이 낡아 있고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수천만 원을 들여 올 리모델링 하자니 부담스러워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깔끔하게 바꾸는 것이 리모델링의 핵심이죠. 임장을 다녀보면 답 안 나와 보이게 낡은 물건들이 고시원업의 현실적인 모습이거든요. 총 4,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어디를 살려야 될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큰 포인트와 전체적인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페인트와 조명이죠. 소방법이나 그런 건 웬만해서 문제 잡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방화문과 천장의 페인트입니다. 셀프로 하실 수도 있는데 페인트가 영역을 넘어가거나 하면은 퀄리티가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마스킹에 특히 신경 쓰고 붓질이 남지 않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셔야 합니다. 방화문은 손이 많이 닿는 면이기 때문에 칠할 때 냄새가 나도 꼭 유성 반광 정도로 하셔야 오염을 안 탑니다. 페인트 가게 말만 듣고 수성 페인트로 했다간 1년도 못 가서 엄청 거뭇거뭇해져서 정 떨어져 팔게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임장 다녀보셨으면 하얀 페인트는 칠했지만 더럽게 오염된 몽문고시원들 보셨을 거예요. 몰딩과 천장은 손이 잘 닿지 않으니 수성으로 하셔도 무관해요. 퀄리티 차이는 마감의 차이입니다. 항상 깔끔하게 칼지는 마감에 신경을 써주세요. 벽면 전체에 타일 페인트를 바르기도 하는데 잘못하면 너무 허여멀건해지고 때도타니 추천하진 않아요. 차라리 데코레이션이나 다른 조명으로 포인트를 줘 왔습니다. 직접 작업하는데 방 안쪽 면은 문틀을 칠하고 문을 열어놔야 하는 문제, 방 안쪽에 거울과 피난하는 데를 떼고 나중에 다시 붙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저가 리모델링에서는 문 바깥면만 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작업시간 문 하루, 천장 이틀 부지런히 하면 되고요. 자재비 합산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들어가요. 자, 그럼 바닥재. 타일을 까고 새로 할 수는 없으니 당연 데코 타일일 건데요. 박스당 17,500원 정도 기준으로 20 몇 박스 정도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렇게 페인트랑 데코 타일까지 직접 다 셀프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재료비만 들죠. 계단을 하냐 마냐의 차이도 생기는데 일단 복도만 기준으로 20 몇 박스 부자재까지 5, 60만 원 들어가죠. 셀프로 작업할 때는 벽부터 묻혀나가는데 벽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가다가 안 맞아요. 반드시 중간 어딘가부터 기준점을 먼저 잡고 깔기 시작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데코 타일 까는 법 영상 보시면서 잘 배워보시고 시공자를 한두 푼만 불러서 기준점 위주로 먼저 깔아달라고 하고 나머지를 붙여나가는 식으로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물론 깔다가도 잘려있는 모서리 같은 부분이 어렵겠지만 이도 유튜브 등에서 충분히 커팅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코 타일 비용 60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페인트와 데코 타일 합산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주방 같은 공용 공간에 힘이 필요하죠. 사실 저는 주방은 너무 편리하게 되면 유동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소음이나 환경이 어지럽혀지는 문제 때문에 이쁘고 불편하게가 모토긴 하지만 그건 운영 실전 고급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주방은 뭐겠어요. 싱크대 철거는 당근마켓에서 하루 일당에 해주는 사람 있으니 활용하시고 낡은 식탁 같은 거 버리고 전부 새로 맞추는데 100얼마 합니다. 아파트처럼 길고 코너지게 하지 않아서인데요. 다 해서 180이라고 할게요. 테이블이랑 의자, 발매트, 데코레이션 등을 구매하는 20만원 썼다 치고 지금까지 합산 300만원 들었네요. 어두컴컴한 복도 천장 조명 같은 거 바꿔주고 누런 스위치 같은 것도 교체해 줍니다. 이런 데서도 몇십만원 나오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고시원이 깔끔해졌어요. 지금도 무난하지만 포인트가 있으면 더 좋겠죠. 포인트는 고시원에 얼굴인 입구에 많이 하는데요. 저는 포인트 타일을 크게 묻히는 타입이지만 가성비 리모델링에서는 템바보드 루바를 보통 묻힙니다. 방염으로 재료값이 3, 40만원 정도 할 것이고요. 구매처에서 시공자가 오면 33만원에 와서 다 해주죠. 전기 조명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그것까지 기획해서 전기구를 뚫고 선을 빼달라고 하면 되겠죠. 저는 이런 것까지 혼자 혹은 아는 동생과 셀프로 했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호실에 페인트 칠하느라 떼놓은 오래된 문패 같은 것을 주문해서 다시 붙여야 되겠죠. 자, 400만원입니다. 어떤가요? 여기서 주방 싱크대가 쓸만하다면 필름으로 대체해서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고 절감한 비용으로 화장실 ABS 도어를 바꾼다거나 데코 타일에 그냥 편하게 시공자를 쓴다거나 더 꾸미는 데 쓸 수도 있겠죠. 필름도 제가 셀프로 하긴 합니다만 그럼 의문이 들어야 돼요.
화장실은 각방은이라고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풀 리모델링의 영역이에요. 풀 리모델링은 공사비만큼의 안전마진이 확보된 물건이어야 가능하죠. 3억 5천으로 700만 원 순익 나오는 턱급 물건을 샀는데 공사비 6천 태울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고시원이 바로 주변에서 저평가된 반값에 따른 권리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인수해서 그만큼 반값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이고, 그렇게 올린 반값이 고평가 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방은 나올 때마다 손익에서 조금 덜어 도배장판과 수리를 하고, 기존 가구는 책상부에 필름을 새로 하고 침대포 새로 사고 하는 식으로 가고, 사진 밝고 화사하게 잘 찍으면 됩니다. 화장실은 10몇만 원으로 당근마켓에서 사람을 구해 줄눈과 백시멘트, 실리콘을 새로 한 채 써도 깔끔해지고요. 나중에 조금씩 벗겨지겠지만 내수성 있는 화장실용 타일 페인트를 바르기도 하죠. 모텔 스테이에서 이렇게 많이 해요. 공용 화장실 큐비클 칸막이나 도기가 너무 노후화됐다면 교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긴 하다는 거는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고시원 창업교육 강사의 시공업자나 수리기사를 쓰지 마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눈물의 제보 많이 받아요. 썩은 고시원으로 수익 잘 나고 있다고 기초 리모를 하지 않았다간 퀄리티 좋지 않은 손님, 미납자, 노인들로 가득 차고 거주 환경과 운영 난이도는 점점 더 나빠질 것이고, 공실이 났을 때 방이 차기까지의 텀도 길어지며 이 악효과로 생기는 누적 손실이 시간 지나 계산해보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효과 좋은 순서대로 기초 리모델링 정도는 꼭 하시고, 처음에는 많이 힘들 거예요. 페인트도 칠하면 되겠지 하는데 처음 해보시는 분은 1시간만 지나도 아이고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싶을 거거든요. 물론 예산을 조금만 더 편성해서 페인트와 데코타일 같은 저렴한 인력으로 빨리 밀어버린 것도 답이긴 합니다. 고시원이 단순히 현금 흐름이 매달 얼마 나온다를 넘어서 내가 운영하는 내 사업장에 정 붙이고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